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11월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 리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아직 풀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좀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같이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총 7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8분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빈칸 채우는 문제죠. 우리 빈칸은 아무 데나 나오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단락을 보셨을 때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는 그 단락의 주제나 요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빈칸 채우는 문제긴 하지만 주제나 요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우선 빈칸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소위 확인해 냈대요. 380만 년 된 두개골 화석을 뭐라고 확인해 냈느냐? 에네멘시스라고 하는 이 종에 속한 것으로 확인해 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랭크를 보니까 우리 보기는요, 다 지금 ing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분사 구문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자들이 380만 년 된 두개골 화석을 에네멘시스라고 하는 이 종에 속한 것으로 확인한 것과 동시에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거다. 내용 한번 파악 한번 해볼까요? 에네멘시스는요, 4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믿음이 뭐냐 하면은, 또는 오랫동안 생각되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에네멘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존재했던 아이다. 또는 별개로 존재했던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랑요? 에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종. 그런데 에프란시스가 뭐냐? 390만 년 전에 있는 이 종인 에프란시스와는 별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네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존재했다라는 게 사실 뭡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던 또는 오랫동안 생각되어졌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두개골 화석을 뭐랑 비교를 했느냐? 에프란시스와 비슷하게 생긴 좀 더 오래된 화석이랑 비교를 해보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왔느냐? 이 두 종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에네멘시스와 그럼 에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종이 같이 존재를 했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이제 나름대로 제안을 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전에 생각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에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였습니까? 에네멘시스랑 봤을 때 별개로 존재가 됐고, 또 에네멘시스 같은 경우에는 에프란시스보다 더 이전에 존재가 됐다.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전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된 부분이 바로 뭐냐? 이 두 종이, 다시 말하면 에네멘시스와 에프란시스가 같이 존재했을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동시적인 우리의 부분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우선 380년 된 이 두개골 화석을 에네멘시스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상황이 발견된 부분이 되니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보기로 갈 수가 있겠느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 나름대로 어쨌든 의문점에 대해서 프로보크하고 있다. 우리 프로보크하니까 뭡니까?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전 연구에 대해서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보크. 자, 우리 프로보크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유발하다 이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또 뭐라 할 수 있다. 도발하다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evoke란 단어가 있죠. evoke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그쵸, 끌어오는 거죠. 소위 감정 같은 걸 끌어오다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불러오다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revoke란 단어가 있죠. revoke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취소하고 철회하고 폐지하다 이 뜻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rebuke란 단어가 있죠. rebuke의 뜻은 뭡니까? 무언가를 소위 꾸짖고 비난하고 질책하다 이 뜻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될 거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provoke, 그 다음에 evoke, 그 다음에 revoke, rebuke 이런 단어를 다 묶어서 정리를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연결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연결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연결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연결을 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우선 A번에 보시면 instead입니다. 우리 instead 같은 경우에는 뜻은 대신이지만, 자, 우리 얘네들 같이 묶어서 가야 되겠죠. rather라든지 또는 on the contrary 다 똑같이 뭐였습니까? 그쵸? 교정의 연결어였죠. 그래서 not a but be 같은 개념, 앞에 내용 아니고 뒷내용이야. 뭐 이 정도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likewise입니다. likewise나 similarly나 다 똑같이 뭡니까? 그쵸? 마찬가지로죠. 얘네들 연결어는 유사, 앞뒤 문장, 소위 논리는 같지만 대상이나 상황이 다른 프레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번에 defendably 하게 되면 뭐 믿음직스럽게, 또 믿음직하게, 또는 D번에 persuasively 하게 되면 persuade, 설득하다, 설득력 있게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이 연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우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malwar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alware라는 게 뭐냐? 집합적인 용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용어다. 그런데 어떤 소프트웨어냐? 만들어진,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데 뭐 하지 않고 소위 컴퓨터의 소유주가 알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컴퓨터에 소위 살게끔, 거주하게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어떤 용어가 malware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malware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lware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spyware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malware의 또 다른 또 형태가 바로 뭐다? rootkit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pyware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자, 자기가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spyware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영체계의 허점을 이용한다, 취약점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 깔려지게 되면 원치 않은 광고를 계속 내보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루트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똑같이 얘기를 하죠. 루트킷도 역시나 뭡니까? 지 혼자 설치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줄 보시면 뭐 하지 않고, 완전히 포맷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뭡니까? 루트킷을 제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프레임은 뭘로 가져야 될 거냐? 그렇죠. 우선 malware에 대해서 사실 논리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malware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은 같지만 malware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spyware와 그다음 루트킷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malware 중에서도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논리는 같지만 다른 상황이 나오는 그런 프레임이 되다 보니까 이때 갈 수 있는 연결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연결이 될 거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단어 하나 좀 더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 우리 이제 텀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텀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뜻은 뭐가 될 수 있다? 용어의 뜻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텀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선 첫 번째 기간의 뜻이 있습니다. 뭐 midterm, final term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용어의 뜻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항의 뜻이 될 수도 있죠. 법률 조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서에서 우리 나오는 뭐 어떤 계약서의 조항이라든지 그런 조항의 뜻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텀이라고 하는 아이가 소위 또 뭐가 될 수 있느냐? 간격.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에서 쓰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되다 보니까 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사이의 뜻이 될 수 있다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같이 연결하셔서 이런 표현들. 스피킹 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뜻이다? 말하는 사이. 그래서 이제 너네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피킹 텀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는 사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텀이 갖고 있는 뜻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고요. 제가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먼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스텝이 있죠. 과연 이 지문의 중심 소재, 중심 내용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스페인어는요 믿어지고 있어요. 유래했다라고. 어디에서요? 스페인에 있는 수도원에서 유래했다라고 믿어지고 있다. 소재는 스페인어구나.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스페인어는 어떤 유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A, B, C, D로 가셔야 되겠죠. A번에 보시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증거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소위 메모에서 나온답니다. 쓰여진 메모에서 나온다. 그런데 어디에 쓰여졌냐? margin 하게 되면 소위 여백이죠. 경전 여백에 쓰여진 메모에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메모를 누가 썼느냐? 소위 아마 10세기의 그 멍크니까 뭡니까? 그죠? 수도사의 어떤 메모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B번에 보시면요. 이 수도승은요. 수도사는 소위 translate 했다. 번역했다. 소위 뭐를요? 이 경전을요. 즉 라틴어 성경을 바로 뭐로 소위 번역을 했느냐? 로컬 다이얼렉트니까 소위 뭡니까? 지역 방언으로 소위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멍크 나와 있는 수도승이 바로 번역을 했다. 라틴어 성경을 뭐로 번역을 했느냐? 중간에 컴마는 부연 설명이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위 라틴어 성경을 뭐로 번역을 했느냐? 소위 지역 방언으로 번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C번에 보시면 스페인어는요. 또한 받았습니다. number of는 많은이죠. 많은 외래어와 파생어를 받았다. 그런데 뭐 동안 소위 이슬람 어떤 통치 체제 동안 이런 어떤 파생어나 또는 어떤 외래어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D번에 보시면 단어를 소위 종이에 옮기는 데 있어서 이 수도승 같은 경우 또는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도와줬다라는 거죠. 뭐 하게끔 도와줬느냐? formalize입니다. 소위 공식화하게끔 컨벤션 관행을 또는 관습을 공식화하게끔. 그런데 관습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니까 수식하는 구조죠. allow, 하게 하는, 뭐를 하게 하는? 바로 이 지역 방언이 퍼지고 그 다음에 발전하게끔. 그런데 뭐로 발전하게끔? 오늘날 소위 말해지고 쓰여지고 있는 바로 뭡니까? 스페인어로 소위 발전하게끔, 진화하게끔 내지는 또한 퍼지게끔 도와준 아이가 바로 누구다? 지금 나와 있는 또 역시나 소위 몽크, 수도승, 수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였냐? 현대 스페인어에 대한 어쨌든 기원, 유래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뭡니까? 어떤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C번 같은 경우 그냥 이거는 뭐다? 스페인어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스페인어의 어떤 기원, 유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A, B, 뭡니까? 우리 A, B, D 같은 경우에는 다 역시나 뭡니까? 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유래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C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스페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는요. 주제네요. 그죠? 목적. 주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주제나 요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또는 이제 마지막 문장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이는 연결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자, 우선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좀 가볼게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7월 20일 날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밀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소위 주민들은요. 받게 될 거예요. 뭐를요? 새로운 쓰레기 카트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밀튼이라고 하는 이 곳이요. 소위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뭐로 전환하기로 했느냐? 자동 수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동 수거 시스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밀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요. 새로운 쓰레기 카트를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딱 오는 거죠. 아, 결국 이 상황을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거, 소위 그쵸? inform 또는 notify 하려고 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오죠. 주민들은요, 권고되어집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바로 이 새로운 카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어느 때까지 자동 수거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데 아마 자동 수거 시스템이 9월 12일 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까지는 바로 새로운 카트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 주민들은 권고되어집니다. 또 역시나 이것도 뭐겠습니까? 아, 통보적인 부분이구나. 그럼 우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보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리려고 하는 거다.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뭐에 대해서? 수거 일정의 변화에 대해서? 물론 변화는 변하지만 이거는 수거 일정이 아니라 어떤 수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B번에 보시면 경고하려고 하는 거다. 주민들한테 뭐 하라고, 피하라고, 리터 하게 되면 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투척하는 거죠. 소위 마을 사유지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한 거다. C번에 보시면요. 세부적인 내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려고 한다. 답은 C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사실 이제 좋은 단어는 inform, 이런 게 사실 좋을 텐데 요거를 그냥 슬쩍 뭘로 뺐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네요. 저희가 이제 추론 문제에서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그죠? 나머지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접근법이 있지만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추론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절대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내용을 읽어 오셨으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도구다. 어디에서? 비즈니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효과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는 것이요?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이에 또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의 어떤 다른 멤버들과 공용어를 좀 사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선호되어진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뭘 할 거냐? Not only A but also B죠.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되면 A뿐만 아니라 B도, 즉 선호되어진 어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그룹, 다시 말하면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커뮤니티 내의 사이의 어떤 멤버십, 다시 말하면 어떤 회원이다라는 것,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소속감 같은 것들을 좀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선호되어진 어떤 표현들을 좀 사용하게 되면 너가 소위 뭐 할 수 있게끔 하느냐? Stay abreast of죠. Stay abreast of 하게 되면 무언가를 따라가다, 중요한 발전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하게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 효과적인 어쨌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소위 공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좋다. 소위 그 커뮤니티 내에 어떤 사람들과의 공용어를 좀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선호되어진 어떤 그런 표현들을 좀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쭉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언어죠.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언어는요. 항상 evolving 하고 있다.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패턴 나와 있죠. 이 해석 주지 않고요. 끌고 와줘야 되겠죠. 바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답니까? 너의 어휘를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이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기를 보셨을 때 과연 추론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답은 A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A번에 보시면요. 비즈니스 언어는요.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소위 evolving이다. 소위 진화한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B번에 보시면요. 비즈니스 언어는요. 소위 사람들을 도와줘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끔?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게끔.
C번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 언어는요, 가장 잘 가르쳐집니다. 바로 뭐를 통해서요? 공식 훈련을 통해서 가장 잘 가르쳐진다. D번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주 논의되고 있는 주제야. 바로 어디에서? 일부 출간물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뭐였냐? 아까 우리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evolving,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로 갈 수가 있을 거다로 보시면 되겠죠. 6번,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7번 문제 같은 경우 1지문 2문항이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방식이 먼저 문제를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좀 지문에서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6번 문제는 지금 correct입니다. 그렇죠. 옳은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정리해 두셔야 될 거는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등록하기를 요구를 받느냐, 소위 수업에 대해서 왜 등록하라고 요구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넘어가서 이제 앞에 지문으로 좀 가볼게요. 자, 지문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상과학사회에서요, 아마 토론을 주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토론을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느냐?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한 어떤 자서전에 대한 어떤 토론을 지금 주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 책은요, 1995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나름대로 깊이 있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느냐? 아마 이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상과학 소설에 가장 프로리픽하다. 우리 프로리픽하게 되면 다작하는, 소위 이제 소설 같은 거를 책을 많이 내는 거죠. 가장 다작하고 가장 심오한 그런 어떤 소설가 중에 하나인,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어떤 생애나 또는 경력, 이력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아마 바로 이 자서전인 것 같고, 또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글림스를 좀 할 수가 있다. 글림스 하게 되면 힐끗 보는 거예요. 좀 어쨌든 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에 되죠. 뭐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아시모프의 어떤 생활, 소위 삶 또는 경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또 드러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이 책은요, 나름대로 탐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탐구하느냐? 이 사람의 영향력을 탐구를 한다. 즉 같은 장르, 다시 말하면 공상과학 소설의 또 다른 작가들의 어떤 작가들한테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또 탐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겠느냐? 바로 이 아이작 아시모프에 대해서 옳은 부분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이 사람 같은 건 나름대로 영감으로서 역할을 했다. 누구한테? 다른 소위 작가들한테. 아까 보시면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나름대로 아까 보니까 우리 아이작 아시모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른 작가들한테 영향력에 대해서 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에서 탐구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나름대로 그래도 영향력을 좀 끼친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요구를 받느냐? 소위 수업을 등록하라고 왜 요구를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진 않을 수 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요 표현이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요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 수업은요, 대중들한테 오픈이 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단어 썼어요. 등록이 사실은 뭡니까? 장려되어집니다. on account of, 바로 이런 것들이 이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장소의 한계 때문에 또는 장소의 제한 때문에 바로 등록이 소위 이제 부추겨지고 장려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적인 부분 나왔네요. 장소의 어떤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7번으로 가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답이 될수보다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장소의 한계라는 걸 슬쩍 뭘로 뺐습니까? 소위 자리가 충분치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답은 B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register f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gister for 하게 되면 무언가를 등록하고 무언가를 수강 신청하다라는 표현인데 같은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게 sign up for라든지 또는 enroll in 이런 표현을 다 똑같이 뭡니까? 무언가를 등록하고 수강 신청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좋은 문제로 함께 했고요. 복습하시면서 놓치셨던 부분들 또는 헷갈리셨던 부분들 반드시 꼭 체크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